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 한걸음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던 딸이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제 아들은 명절 때나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 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응 대충 대답하고 끊고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늦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애들이 나를 귀찮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거요. 지금 전화하면 바쁜가? 또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괜히 눈치 보게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자녀가 점점 연락을 줄이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지, 이 황혼 한 걸음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올해 62세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셨죠.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아직 미혼인데 회사 때문에 판교에 자취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딸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엄마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그랬었죠. 아들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뚝 끊긴 것 같았어요. 딸은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부터 연락이 확 줄었습니다. 전에는 매일 카톡을 하던 애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이 여사님이 먼저 전화하면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습니다. 나중에 전화 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더 심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명절 때만 집에 오고 평소에는 문자도 잘 안 봤어요. 이 여사님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예전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딸한테 애 키우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한 게 부담스러웠나? 아들한테 결혼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낸 게 싫었나?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잘못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이 여사님은 용기를 내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요즘 너 전화도 잘 안 하고.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어? 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그냥 바쁜 거야. 애 키우느라, 회사 일하느라 정신 없어서 그래. 엄마한테 서운한 거 없어. 정말? 응, 정말. 하지만 이 여사님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빠도 그렇지.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을까? 문자 한 줄 보낼 시간도 없나? 그날 밤, 이 여사님은 잠을 설쳤습니다. 애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요즘 연락을 안 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뭘? 이 여사님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사님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바쁘겠지 하고 참고, 문자 보내고 싶어도 귀찮아할까봐 망설였어요. 그러다 보니 딸과의 연락은 더 뜸해졌고, 아들과는 거의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집 갈게. 아빠 생신이잖아. 이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생신 아니면 안 오려고 했나? 주말에 딸네 가족이 왔습니다. 손녀를 보니 반가웠지만 딸과는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밥을 먹다가 이 여사님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바쁘지? 연락도 잘 안 되네. 딸이 대답했습니다. 응, 회사에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정신없어. 애도 키우고. 그래도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잖아. 그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사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후회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섭섭하고 불안하고 서운한 그 마음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거다. 자녀가 바빠서 그래라고 말하면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바빠도 그렇지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나? 친구들이랑은 밥 먹으러 다니면서 부모한테는 바쁘다고 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이 멀어진 거야. 나를 귀찮아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40대의 삶은 정말로 바쁩니다. 회사 일, 육아, 집안일, 인간관계.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특히 딸의 경우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건 정말 전쟁입니다. 아침에 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애 데리러 가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 밤 10시입니다. 그때 엄마한테 전화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 시간에는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일 처리하고 친구들 만나고 정말 바쁩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두 번째 오해, 결혼하면 부모는 뒷전이다. 특히 딸이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줄어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집 가면 친정 부모는 뒷전이구나. 이제 시댁만 챙기고 나는 안 중요한가 봐.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연락이 줄어든 건 부모가 덜 중요해져서가 아닙니다. 역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딸 역할 하나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 며느리, 엄마, 직장인 역할이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딸 역할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딸은 엄마를 더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면 애는 잘 키우냐, 시댁은 잘 모시냐? 이런 잔소리를 들을까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이 여사님의 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딸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퇴근길에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을까?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면 애가 배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급하게 밥을 해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러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하지만 피곤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냥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하느라 까먹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야, 잘 지내니? 응, 엄마. 요즘 바쁘지? 연락도 없고. 그 순간 딸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한테 연락 안 한 게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 엄마 미안해. 요즘 정말 정신없어서. 그래. 엄마가 전화하지 않으면 넌 연락도 안 하니? 딸은 더 미안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낍니다. 엄마가 나한테 섭섭해 하시는구나. 엄마, 나 진짜 바빠서 그래.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바쁜데 방해했네. 엄마는 섭섭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엄마한테 더 자주 연락해야 하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지? 매번 바쁘다고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전에는 연락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이제는 연락해야 해서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의무가 된 거죠. 그리고 의무가 되면 더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자녀의 솔직한 심리입니다. 아들도 비슷합니다. 아들은 엄마 생각이 납니다. 주말에 집에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밀린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엄마가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엄마 보고 싶긴 한데, 가면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가지 뭐, 다다음 주에 가야지.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이게 관계 단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관계 방식의 변경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했습니다. 모든 걸 부모한테 물어보고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독립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집니다. 그래서 관계도 의존에서 독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건강한 과정이에요.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단지 관계가 성숙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빈도보다 톤이 중요하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연락하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매일 문자 보내고, 자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톤으로 연락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 좋은 연락 방식은 이렇습니다. 너 왜 연락 안 해? 엄마 걱정되는 거 모르니? 요즘 뭐 하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반찬해 줄게. 이런 연락은 자녀에게 부담을 줍니다. 또 걱정하시네. 또 챙기려고 하시네. 또 와야 하나? 좋은 연락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너도 좋은 하루 보내. 오늘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맛있었다. 이거 봤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 이런 연락은 부담이 없습니다. 답장을 요구하지도 않고 뭔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를 생각했어라는 신호만 보내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정 여사님은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 방식을 바꿨어요. 전에는 언제 집에 올 거야? 애는 잘 키우고 있어? 요즘 시댁은 어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일상을 공유합니다. 오늘 아빠랑 공원 산책했어. 날씨 참 좋더라. 오늘 마트에서 네가 좋아하던 과자 봤어. 추억 나더라. 오늘 TV에서 재밌는 거 봤어. 너도 좋아할 것 같아.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엄마 전화가 오면 또 뭐라고 하시려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뭐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딸도 자연스럽게 자기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오늘 애 데리고 공원 갔어요. 날씨 진짜 좋더라. 엄마, 나 오늘 그 과자 사서 먹었어요. 맛있더라.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 안부형 메시지에서 공유형 메시지로 전환하기. 안부형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요즘 어떠니? 이런 메시지는 자녀에게 부담을 줍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죠. 공유형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오늘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이런 거 봤는데 재밌더라.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메시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답장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의 일상을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자녀도 자기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시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자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늘 엄마가 옛날 사진 정리하다가 내 어렸을 때 사진 봤어. 참 귀여웠다. 그러면 딸이나 아들이 어떤 사진이에요? 보여주세요 하고 답장을 보낼 겁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갔는데 네가 좋아하던 빵집이 문을 닫았더라. 아쉽더라. 그러면 어머 진짜요? 거기 빵 맛있었는데? 하고 대화가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방법, 기대를 내려놓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한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자주 연락해야 한다. 자주 와야 한다. 부모를 챙겨야 한다. 이 기대가 자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락 안 해도 괜찮아. 바쁜가 보다. 집에 안 와도 괜찮아. 할 일이 있나 보다. 나를 안 챙겨도 괜찮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이 없어지면 하고 싶어지거든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최 여사님은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자주 전화했어요. 주말에 집에 와라. 엄마 보고 싶다. 왜 안 오니? 아들은 점점 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도 바쁘겠지. 오고 싶을 때 오겠지. 그리고 연락을 줄였습니다. 대신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네. 너도 건강해라. 오늘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었어. 맛있더라.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보고 싶어요. 최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오고 싶으면 와.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문자 받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최 여사님은 그제 알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부담을 줬구나. 그 이후로 아들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집에 왔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줄인 건 마음이 멀어져서가 아닙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독립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관계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사랑합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빈도보다 톤이 중요하고, 안부보다 공유가 중요하고, 기대보다 여유가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난 게 아닙니다. 단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부모 역할에서 친구 역할로 전환할 때입니다. 자녀를 챙기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와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자녀도 우리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도 따라다니면서 챙겨야 할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생긴 거니까요. 책임감을 좀 벗어두고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황혼 한 걸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 세대가 겪는 진짜 고민들, 자녀와의 관계, 노후 준비, 건강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 중순, 한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외출하실 때는 내복 꼭 챙겨 입으시고요. 무릎이 시린 분들은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집에서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몸을 녹이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겨울 잘 보냅시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